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제 삶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이런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많은 집 중에 친구들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친구들은 그래도 시골에 살지만 여유롭게 살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는 외식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빠가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잘하니까 제가 못했던 걸 애들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시골에 통닭을 사오면 이제 애들이 4명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키는 거예요. 조조가 아니라 삼키는 거예요. 일단 삼키고 대세기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면 뭐 경험자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원망을 하다가 고등학교 막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대학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내가 일단은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한번 집안을 일으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막연한 꿈보다는 막연하게 책임이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08년도 7월쯤에 꿈이 생겼어요. 뭔가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뭔가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내 꿈이 생긴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두면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작게 나누면 그것이 계획이 되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실천이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게 꿈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나 행복은 성적순이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기회가 3번 오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안 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제가 자필로 적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18년 12월 달에 코스닥 등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실제 코스닥에 등록해서 제가 주식을 한 1억 정도 벌었어요. 제가 등록한 건 아니고 그 회사에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절실하면 누군가에 통해서 꿈을 갖게 되면요. 누군가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 귀인을 만나서 그 꿈을 가진 사람이 같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글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할 책 내용 중에 제가 이제 21명 중에 제가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기 글을 잘 못 써요. 말은 조금 할 줄 아는데 글을 잘 못 써서 이거 한 권은 다 쓸 수 없고 여기에 보면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보면 성공을 위한 리허설이잖아요. 제가 아직 성공은 안 했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꿈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거 대표이사였는데 진짜 됐고요. 이 날짜를 적은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보시면 중국에 가겠다, 보라카이 가겠다, 이게 날짜 적은 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에도 나와요. 예일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자기 꿈에 대해서 20년 전에 글로 적었던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이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그 3명을 조사를 해보면 그 100명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이 조사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20년 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기 꿈을 글로 적은 사람은요. 20년 후에 97% 그 꿈을 적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 비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 벽에라도 자기 꿈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꿈을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믿어야 돼요. 나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절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이미 통계 자료에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왔어요. 예일대학교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나 전 책을 읽으면서 압축을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압축해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요. 제가 2008년 7월 4일날 이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전도를 2년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가기 싫어했거든요. 무교인데 와이프가 자꾸 교회 가자 하는데 태워다만 주고 말았는데 2008년 7월 4일날 우연찮게 1박 2일 성령 수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제 삶이 아이드림을 버리고 킹덤 드림 하겠다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의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삶과 젊은 분들한테 뭔가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참 사소한 게 이대한 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편지 한 통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하죠? 이 사람 알아봐 지금 제가 책 선물하려면 중간쯤 됐죠, 지금. 초반이 갈 정도? 전라남도 해남에서 산골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발음이 니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못하는 아이들도 모두 중학교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보시면 소년은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중학교 못 간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게지고 일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가 물려준 수십만 가지 농과 산, 술,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머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번에 이제 뭘 했냐면 국민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소년은 아버지 말씀대로 지게를 지고 프로 배웠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르고 계시고 소년은 꼬박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꿈을 뭔가 자기가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전상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상사가 뭐냐면요, 자기가 꿈이 있으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체부에 그 우표 붙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하게. 나는 꿈이 뭐고 앞으로 뭘 되고 싶고 나는 공부를 절실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 전산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체통에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딱 꺼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마을의 전남 목표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그 꿈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사례가 되냐면 그 목사님 편지를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분을 멘토가 되어주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내리는데 막 의식주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더 재밌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동영상이 생생하거든요. 그걸 찾으려고 제가 한 5시간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그거 보면서 되게 제가 제 삶이 바뀌었어요. 동영상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데려다 키우라는 거예요. 데려다 키우라고, 양자라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계속 멘토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답이 나와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답 보였는데 금방. 우연석 총장. 어떻게 아세요? 보였어요? 야,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따가 책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총장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동영상 딱 5분짜리였는데 제가 그때 하염없이 울면서요, 제 꿈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다녀야 되겠다. 뭔가 돈보다는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잠재 능력을 깨워서 그 잠재 능력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2031년 1월 31일까지 31명의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 인재 중에 5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제가 멘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제 꿈 넘어 꿈이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짜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제 사명이 딱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으려면 뚜렷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내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참 뭐 하나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찾아오라고 안 하는데 저는 제가 그분 책을 읽거나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찾아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분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제 고도원 이사장님 유명하시죠? 아침 편지 혹시 받으시는? 고도원 아침 편지 안 받으세요? 안 받는 분 많이 계시구나. 이분이 매일 긍정적인 글을 보내줍니다. 근데 13년 전에 컴퓨터 한 대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독자가 지금 한 400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매출 한 3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작게 컴퓨터 한 대로 시작했는데 이분 사명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글을 보내고 회의까지도 하루에 하나씩 칼럼을 통해서 책 내용 중에 좋은 게 있으면 그 밑에 이 고도원 이사님이 책을 써가지고 대통령 연설문 쓰시는 분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뭐 마시멜론 이야기 저자분하고도 한번 찍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유명하잖아요.
이하여대 앞에서 잉글랜드라고 여기 부평으로 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회사 매출이 한 6조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분이고 진대재 장관님은 혹시 아시죠? 지금은 대표님이신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하셨잖아요.